빠르게 문이버 언적 나색수하게 새로 빅게임이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볼까요?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집합과 명제 단원인데, 집합과 명제 두 개 중에 우선 집합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거지, 그지? 집합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배울 명제가 결국엔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뒤에서 명제를 잘 하고 싶으면 집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제부터 새로운 개념인 집합을 배워보도록 하자. 자, 우선은 집합이 무엇을 집합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오늘 배울 내용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소한 개념들이 이렇게 새롭게 소개되고 정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그럼 교과서 173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부터 우선 천천히 볼 텐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리우 패럴림픽에서 사용된 일부 종목의 픽토그램이다. 사이클, 수영, 탁구, 역도, 테니스가 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위 경기 종목 중에 구기 종목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질문을 해놨고, 두 번째는 위 종목 중에 인기 종목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원래는 이렇게 교실에서 이거를 서로 몇 명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대답을 들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쌤이 한번 대표로 얘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질문에 구기 종목을 찾아봐라. 구기 종목 그러면 지금 위에 사이클, 수영 이런 건 구기 종목이 아니지, 그지? 공을 가지고 하는 종목이니까 탁구와 역도도 아니지, 테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이 질문에는 누구한테 물어도 탁구, 테니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 그지? 자, 두 번째 질문. 인기 종목을 찾아봐라.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이 다섯 가지 중에 인기 종목 그러면 테니스 정도? 아니면 탁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사이클, 수영이 더 인기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탁구, 테니스, 누군가는 사이클, 수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딱 대답을 뭐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질문이 결국에는 집합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집합의 뜻이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밑에 내려가 보면 나와 있는데,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어떤 기준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어떤 대상들을 누구한테 질문을 하든 간에 분명하게 딱 정해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처럼 누구한테 질문하더라도 구기 종목은 탁구, 테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좀 이해가 돼? 자, 밑에 집합에 결국에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 한다 하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집합을 이루는 이 대상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또 원소라고 한다.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왔지? 하나는 집합, 하나는 원소. 그래서 집합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집합 하나하나를 이루는 대상들을,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 한다,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거든. 자, 밑에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 홀수 중에 한 자릿수의 모임이라는 말과 행운의 수의 모임이라는 말이 있지, 그지? 포인트는 이거야. 집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조건은 누구한테 질문을 하든 간에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집합. 분명하게 딱 그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근데 어떤 질문은 누구한테 질문했을 땐 요렇게, 누구한테 질문했을 땐 저렇게, 이렇게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대상을 딱 정해줄 수 없는 질문들, 그런 모임들을 우리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홀수 중에 한 자릿수인 모임. 그러면 누구한테 묻든 간에 우리 수를 좀 배운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 자릿수니까 11은 넣으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딱 명확하게 주어진 기준에 홀수 중 한 자릿수라는 기준에 명확하게 1, 3, 5, 7, 9라고 정해지는 그런 질문이었지, 그지? 그러한 모임들을 우리는 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되겠냐? 이해돼? 홀수 중 한 자릿수의 모임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행운의 수의 모임은 쌤한테 물으면 쌤은 사실 행운의 수로 13. 쌤한테는 13이 사실 행운의 수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누군가한테는 7. 또 누군가한테는 난 천사. 또 누군가한테는 또 어떤 수. 그래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딱 행운의 수라는 어떤 기준에 명확하게 뭐다 딱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런 녀석을 우리는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집합이다 아니다는 어떤 주어지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한테 물어도 딱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 한다. 되겠지? 그리고 요 원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잖아. 원소는 뭘 얘기하냐면 집합일 때 요 집합을 구성하는 요 요소들 있지. 1, 3, 5, 7, 9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원소라고 그러는 거야. 얘도 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내려가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도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까지 돼. 그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집합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원소 하나하나 집합을 이루는 대상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 모두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의 모임. 자, 사물놀이 그러면 쌤이 알기로는 네 개의 악기로 이루어진 놀이야. 그지? 사물이. 그래서 네 가지 악기인데 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 그리고 북, 장구, 한 개가 뭐더라? 깽가리. 그지? 이렇게 네 개의 악기로 노는 것, 풍물패 노는 것이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누구한테 묻든 간에 사물놀이를 아는 사람들은 징북, 장국, 깽가리 이렇게 네 개 악기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징북, 장국, 깽가리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들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지? 요거 하나하나 다 이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세 번째 문제. 맛있는 과일의 모임. 자, 맛있는 요런 표현. 어때? 기준이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누군가는 바나나를 좋아하겠지만 누군가는 바나나를 싫어할 수 있지. 그지? 누구는 딸기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딸기를 싫어해. 누구는 두리안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두리안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맛있는 과일 이런 모호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한지, 분명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집합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지, 그지? 자, 아주 큰 수. 자, 아주 크다라는 말은 사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지. 왜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친구들은 100만 대도 엄청 크다 그래. 100?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우리 지금 수체계를 많이 배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래도 100 그러면 크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10억, 뭐 20억, 30억 이 정도 돼야 크다. 그러겠지, 그지? 그리고 또 엄청난 갑부들한테는 10억, 20억도 굉장히 큰 수가 아닐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크고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다 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아니야. 자,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집합의 개념, 집합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제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다라는 거는 170 넘어도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180은 넘어야 크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따라서 이건 집합이 아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집합 요런 표현 말고 집합이 되도록 우리가 표현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대충 180cm 이상인 학생. 뭐 이런 표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묻든 간에 180 이상인 학생들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그리고 명확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집합을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제는 집합을 이제 집합이 뭔지는 알겠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해 낼 수 있는지 그 표현 방법, 즉 기호 표현을 배우겠다라는 거야. 수학은 우리가 기호 표현으로 우리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표현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우선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놨지. 6의 약수의 집합. 6의 약수라는 건 누구한테 물어도 1, 2, 3,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문제처럼 생각을 해보면 6의 약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1, 2, 3, 6이요. 그냥 아까 전에 원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지? 근데 이제부터 이게 집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원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뭐라 해야 되지? 중괄호로 싸서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집합이라는 뜻이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을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하겠다?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매번 이거를 6의 약수의 집합, 6의 약수의 집합, 6의 약수의 집합 이런 식으로 쓰기가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보통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 표현은 라지, 그러니까 대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하고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모두 나열해서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뭐 밑에는 좀 당연한 이야기들을 좀 해놓는데 순서는 달라져도 되고, 그지? 같은 원소를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어. 이런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 그지?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또 다른 표현 한 가지가 더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위에서 배운 표현을 1, 2, 3, 6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집합을 결정을 하려면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대상들을 딱 정할 수 있다 했지. 그지? 그리고 그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기준이 주어져야 집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쪽에 오른쪽에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집합을 이렇게 쓰게 되면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 지금 문자는 x를 쓰지, 그지? 그리고 그 x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냐면 6의 약수다라는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처럼 다시 한번 써볼게. x 어떻게 읽냐면 바. x는 어떤 성질을 갖는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6의 약수인 걸 모아놨어. 이런 식으로 쓰게 돼도 우리가 집합 A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야? 요 x바 x는 6의 약수라는 표현과 1, 2, 3, 6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집합 A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 뭐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은 요걸 정리하고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볼게. 자, 이어서 설명해 보면 집합의 원소를 모두 나열하여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요 녀석이지, 그지? 그래서 6의 약수의 집합의 원소 1, 2, 3, 6을 이렇게 집합의 기호로 모두 나타내는, 그렇게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 해서 보통 원소 나열법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집합의 각 원소가 가진 공통된 성질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그지? 이런 방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제시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해서 조건제시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조건제시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쌤, 원소를 쭉 나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x, 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6의 약수 뭐 이런 거야 사실 그냥 이렇게 원소를 나열할 수가 있겠지만 뭐 뭐라고 하지? 100 미만, 100 이하의 자연수. 자,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1, 2, 3, 4. 몇 개 써야 돼? 100. 이렇게 써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진짜로 다 쓰긴 너무 힘들어서 보통 요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이 없다라고 쳐봐. 얘들이 없다라고 쳤을 때 이걸 보고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를 나타낸 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떤 누군가는 1, 2, 3, 4 한 다음에 99, 뭐 98, 96, 97, 뭐 그런 거, 그 다음 100 요렇게 그러니까 점점점에 5, 6, 7, 8, 9, 10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그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땡땡땡을 쓰면 그게 부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5, 6, 7, 8, 90에서 99까지 해서 100 이렇게 모든 원소 100개를 다 나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x바 x는 100이야. 자연수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겠어? 그치? 100 이하의 자연수. 뭐 이거야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너희들이 원소 나열법으로도 충분히 어떤 원소가 있는지 다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복잡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것처럼 100 이하의 자연수 뭐 내가 끈기가 있어가지고 쌤 저는 원소 나열로 쓸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자연수의 집합 이러면 어떡할 거야? 자, 자연수는 뭐 호기롭게 1, 2, 3, 4 해서 막 쓴다고 하더라도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는 숫자지. 수체계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다 쓸래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땡땡땡 여기에 뭐가 들어간 줄 알고 5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냥 1, 2, 3, 4, 6, 7, 8, 9, 11, 12, 13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를 빼고 적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뒤에 땡땡땡에 반드시 5, 6, 7, 8, 9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주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바 x는 자연수야.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들을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모두 원소로 가져. 이 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이다. 선생님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조건제시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라는 거 너희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사람이 벤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이거든. 만약에 쌤이 만들었으면 성 다이어그램이었겠지, 그지?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벤 아저씨가 이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집합을 어떤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했더니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좋더라라는 거야.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1, 2, 3, 6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면 이렇게 A라고 써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거야. 울타리 치듯이.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원소들을 쭉 그냥 써주면 된다. 쉽지? 그래서 A의 원소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지금 당장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크게 너희들한테 와닿지는 않겠지만 뒤로 넘어가면 집합의 연산도 배울 거고 나중에 집합 포함관계 이런 것도 배울 거고 하면서 굉장히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내려가서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는 사실 조건제시 원소 나열 이런 말이 없지?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낸 집합 이게 뭐야?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을 원소를 나열해 나타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원소 나열에서 나타낸 집합은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내. 그러니까 원소 나열로 나타낸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으로 써져 있는 것은 조건 제시로. 그지? 그리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녀석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는 그런 문제야. 한번 해보면 되지, 그지? 지금 1번 문제. 요거는 조건 제시법이야, 원소 나열법이야. 그치? 여기 x바 어쩌고 여기가 조건이 제시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야. 자, 써보자. x는 5 이상 8 이하 자연수래. 그러면 5보다 크고 5 포함이지. 6, 7, 그리고 8 이하니까 8 포함.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 1, 2, 4, 8 이렇게 원소를 쭉 나열해서 적어놨어. 근데 이런 1, 2, 4, 8은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갖느냐 하는 건데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져? 그치? 8의 약수라는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8의 약수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조건 제시는 x바 아이고 틀렸네. x바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x는 다 8의 약수야. 그런 x들을 다 모은 게 이 집합이야.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원소의 꼴이고 그 원소가 어떤 성질, 어떤 공통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이렇게 뒤에 표현을 하는 게 조건 제시법이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쌤이 몇 문제 더 들고 와봤어. x바 x는 22의 약수다라고 하면 조건 제시법이지? 이걸 원소 나열로 나타내봐라. 어떻게 나타내? 1, 2, 11, 22. 22의 약수는 이렇게 4개잖아. 그지? 이렇게 원소 나열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것처럼 원소가 1부터 9까지 나열돼 있어. 자연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바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0 미만의 자연수라고 할까?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 똑같아.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원소를 다 직접 구해보면 요 녀석이 나올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또 더 다양한 표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그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벤 아저씨가 만들어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울타리 치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요건 뒤에서 좀 더 강조해서 배우도록 하자. 자, 이제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6의 약수라는 모임,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1, 2, 3, 6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지. 그치? 그러면 1은 집합 A의 뭐라고? 원소야. 맞지? 그리고 2도 A의 원소. 맞지? 3도 A의 원소. 6도 A의 원소야.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팔이 아프고 귀찮고, 맞지? 4개만 돼도 엄청 귀찮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이 A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는 2는 A의 원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2는 A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지? 훨씬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요 표현이지. 이거 무슨 우리 티귿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삼지창처럼 생긴 요 녀석. 요 녀석은 사실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엘리멘트. 이게 뭐야? 원소. 원소라는 거를 영어로 써보면 엘리멘트고 요거의 첫 문장 이 있잖아. 이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이 기호 표현의 유래가 여기 엘리멘트의 이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지? 자, 그리고 지금 보면 4는 A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가 아니지. 그지?
이것도 글씨로 쓰니까 너무 길지? 이것도 수학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쓸 거냐면 4는 A의 원소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원소가 아니야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우리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만 같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됐지?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왼쪽에 있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렇게 표현해. 그지? 그리고 B는 집합 A의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여기까지 쌤이 설명했어. 그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쌤이 조금 언급을 안 했는데 뭐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속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소속 뭐 이럴 때 속자야. A는 집합 A의 소속되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B는 B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한국말로. 그리고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지? 자, 밑에 문제 3번 한번 보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소수의 집합을 A라 하자. 이렇게라고 약속을 했어. 그지? 그러고 나서 네모 안에다가 이거나 이거를 알맞은 것을 써넣어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라는 걸 지금 넣어봐 라는 거거든. 자, 이거냐라고 묻는다는 건 뭔 말이야? 1이 집합 A에 속하느냐 라고 묻는 거고 1은 A의 원소냐 라고 묻는 거잖아. 그치? 1이 A의 원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은 소수다. 그러면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지. 근데 1은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원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야 돼?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요걸 써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1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마찬가지야. 2는 A에 속하느냐 묻는 건데 2는 즉 A가 소수의 집합이니까 소수냐라고 묻는 거고 소수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해야지. 5는 A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5가 소수냐? 소수야. 6은 A에 속하느냐? 6이 소수냐? 아니, 소수 아니야.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5가 반대로 이렇게 쓰는 애들도 한 번씩 있었어. 그지? 근데 이 삼지창 기호에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항상 원소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집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표현은 아예 잘못된 거고 만약에 원소가 오른쪽에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 써야 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이런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원소가 있는 쪽에 이렇게 뭐 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등이 삼지창의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다 있어야 되고 집합 쪽에 삼지창 쪽이 열려 있어야 되고 되겠지? 처음 배우니까 이것까지도 얘기해 준 거야. 자, 지워버리고 어쨌든 요거 답은 요거야. 자, 밑에 집합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쌤이 분류를 좀 해놨거든. 이거는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인 175페이지 내용이거든. 자, 집합의 분류야. 집합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한집합이라는 건 사실 너희들 잘 쓰는 말이잖아.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야. 집합에는 원소가 반드시 이렇게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 하는데 그게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 유한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한집합은 뭐야? 무한계인 집합이겠지. 그걸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것까지 오늘 배워낼 거야. 우선은 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집합 한번 봐봐. 첫 번째 집합으로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조건 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집합 A가. 그럼 너희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4의 약수 4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모두 포함한 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원소나열로 4의 약수니까 1,
2, 4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쓴다, 중괄호로. 그래,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그지? 그러니까 유한계지, 유한계. 유한계라는 건 셀 수 있는 거, 맞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니까 이 A는 유한집합의 예시가 되겠지. 요거 이해되지? 그지? 쉬워. 자, 두 번째. 이번 무한집합 예시 들어볼까? x바 x는 약수가 아니라 배수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조건 제시가 되어 있다 하면 원소 나열로 써보기 위해서 써보면 2의 배수 어느 세월에 다 써? 못 써. 그지? 끝이 없잖아, 2의 배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지? 그리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무한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B는 무한집합의 예시가 될 수 있어. 자, 세 번째 예시 한번 봐봐. 조금 이제 깊어지겠지? x바 x는 100경보다 작은 수다. 자, 갑자기 100경이 나왔지, 그지? 100경은 숫자야. 어떤 숫자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0경. 이게 100경이야. 엄청 큰 숫자지, 사실. 근데 이 큰 수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엄청 많겠지만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건 아니잖아. 언젠간 끝이 있지, 그지? 밤새도록 해서 몇 년 동안 세면 1, 2, 3, 4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세면 충분히 셀 수 있는 개수인 거야, 이건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C라는 집합은 엄청 많은 원소를 갖긴 하지만 유한계를 갖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쌤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그래서 쌤 이름을 이렇게 썼어. 10에 18. 좀 약간 어감이 안 좋긴 한데 10에 18쌤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어쨌든 다음 마지막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 D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이렇게. 자, 0과 1이니까 굉장히 작지. 구간으로 따지면 너무 짧은 범위야. 맞지? 근데 이 사이에는 실수가 몇 개 들어있게? 그치?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D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구간은 되게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자, 밑에 공집합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공집합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공집합의 예시는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x바 x는 그럴듯하게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한번 줘볼게. 자, 1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 그걸 만족하는 x를 모아봐 라고 했는데, 그런 x 있냐 없냐?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겠어? 집합 기호를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없어.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바로 요거, 동그라미 0 쓴 다음에 동그라미 쓴 다음에 찍 이렇게 끊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요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이다?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래서 빵개인 집합이야. 그래서 이 공자가 사실 한자인데 빌공자야. 빌공자라는 건 기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비어 있다 할 때의 빌거든. 이거 한자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나?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비어 있는 집합이란 뜻으로 빌공을 써서 공집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기호 표현 하나를 더 배울 건데 뭐냐면 유한집합에서 쓰는 기호 표현이야.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한집합은 셀 수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유한집합이 나오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묻고 싶어질 거야. 그 집합 원소 개수 몇 개인데? 이렇게 물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 표현이 바로 이거야. 어떤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N 가로 A 이렇게 쓰거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쓴다고? A 집합의 원소 개수. 말로 길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유한집합이니까 NA 그러면 몇 개야?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NA는 3 그럼 뭐야?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무한집합일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유한집합. 자, C 같은 경우도 유한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C. 그럼 몇 개가 되겠어? 1부터 100경까지니까 100경계. 자리가 모자라네. 100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지금 공집합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럼 공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야? 0개야. 그치?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지만 결국에는 원소가 없다는 건 유한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개만 더. N 헷갈려서 요렇게 썼어. N 0. 그러면 이거를 0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다 틀렸다? 틀렸다. 어떻게 써야 돼? N 0이라는 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집합은 0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됐지? 많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한번 보자. 집합 A가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NA는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이야? A 집합의 다시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니? 라는 걸 지금 저렇게 짧게 써줄 거야. 그지?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눈이 있으면 풀 수 있겠지? 4개야. 됐지? 따라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고 NA는 이제부터 4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자, 밑에 있는 문제도 지금 조건 제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원소 나열로 쫙 표현해주면 되겠지.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되지. 근데 NB를 묻고 있으니까 NB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돼서 이것도 4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넘어가면 이제 문제 4번이 있는데 문제 4번 쌤이 지금 안 풀려고 그래서 수업으로 돌아가서 선생님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1, 2, 3, 4번 풀어보도록 하고 밑에 있는 퀴즈 4문제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집합의 뜻과 표현, 새롭게 나온 기호 표현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문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